감방괴담, 넥타이 공장 사형 집행장. 2004년 12월 6일 새벽에 겨울비가 추룩추룩 청승맞게 내리는 새벽이었다.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감방 안에 갇힌 내 신세가 한탄스러웠다. 오늘따라 정신과 약이 떨어졌다며 의무실에서 연락이 왔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잠이 안 오니까 낮에 괜히 농담 삼아 잡담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으스스 공포감이 몰려왔다. 내가 배치된 감방은 감옥 속의 일종의 정신병동이었다. 내가 있는 감방 옆에는 환자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동과 의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감방과 그 의무실 사이에 사각형의 슬래브 단층 건물이 있었다. 감방 고참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넥타이 공장이란다. 즉 사형 집행장이었다. 우리 감방 앞에 바로 보이는 그곳이 그런 곳인 줄 여태 모르고 있다가 처음 알았다. 내가 이곳에 갇힌 후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우중충한 날씨가 많았다. 겨울비도 많이 내렸고 첫눈도 감방 속 창살을 통해 맞이했다. 겨울인데도 늦가을인 듯 초겨울인 듯 애매모호한 날씨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망가진 내 인생에 대한 회한과 후회스러움 신세 타령, 탈짠탄 온갖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꿀꿀한 기분이 나를 괴롭혔다. 도저히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그런 기분만 엄습해왔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사형 집행장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다.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끌려나가는 환영과 그때의 심정을 상상하니까 섬뜩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반면에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축복 그 자체인 듯 했다. 고참들 말에 의하면 사형수를 불러낼 때 교도관들이 들어와서 이름과 죄수 번호를 부르며 면회 적겨놨다고 하면서 불러낸단다. 그 순간 이미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사태를 알아차린다고 했다.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고 자신의 모든 신체 장기를 기증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도 있단다.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보았다. 전기로 죽이나요? 아니란다. 목을 매달아 놓고 순간적으로 앉아있는 의자 아래 마루가 밑으로 덜컥 떨어져서 목을 매달아 사형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넥타이 공장이란다. 내가 여기 갇힌 후 며칠간 계속 밤에 겨울비가 많이 오는 편이었다. 그런 밤에는 유난히도 이상한 괴성이 사형장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 때는 소름이 오싹 돋았다. 나 좀 살려다오. 살려줘. 억울해. 나 좀 살려줘. 이런 소리를 연상하니까 정말로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같은 감방 안에 죄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 상상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니까 정말 사형당한 죄수들이 연상되면서 꿈속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밤에 땡기통 변소에 앉아 있을 때도 바로 곁에 있는 사형장 건물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뺑기통에 앉아 있어도 소름이 끼쳐서 볼 일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또 하루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괴성이 끝없이 들려왔다. 겨울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우리 감방 바로 앞에 사형장 건물 쪽에서 들려왔다. 몇 시간 그 소리에 감방 안의 죄수들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는 괴성. 얼마나 날카로우면서 음산한지 흉악범들조차도 긴장케 만들었다. 그 괴성의 정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역 싸움을 벌이는 야생 고양이들의 위협 소리였다. 언제 그 넥타이 공장으로 달려갈지 모르는 사형수들을 감옥 안 운동장 같은 데서 가끔 마주치기도 했다. 사형 폐지론 때문인지 요즘에는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연히 넥타이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는단다. 감옥 안에서는 죄수들의 서열이 있었다. 확정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를 최고수로 대우했다.
그 다음이 무기수다. 죄질과 형량이 높을수록 이곳에서는 고수로 서열이 매겨졌다. 사형수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죄수 번호인 수번, 명찰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그래서 사형수를 칭할 때는 최고수 아니면 빨간 명찰이라고 이곳에서는 칭했다.